더 희망찬 내일을 열어갑니다.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차즘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주소지를 옮긴다 하는 의미가 아니지에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북극 항로 해운기업 이전 이런 부산 해양수도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나 우려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그동안 뭐 해수부 지금 이전이 막 시작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해양 수도를 위한 과제들을 전재수 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은 또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저희들이 그 전재수 장관의 개인의 정치적 거취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네. 사실은 뭐 전재수 장관이 중심이 돼서 해왔습니다만 이 모든 과제들은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수부 연내전을 지시하면서 또 시작이 되었고 나머지 과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모든 과제들이 차질 없이 그대로 뭐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1월 중순경에 발표하기로 돼 있는 HMM 이전이라든지 또 관련 공공기관 이전 또 동남구 투자공사 설치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이 늦어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장관이 또 곧 임명이 되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이 이런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 생각하고 직접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미 진행이 됐고 앞으로 2주 이내에 모든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부처가 통째로 이전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정부 부처가 이제 이 세종시 원래 이제 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시 외에 이렇게 이제 통째로 이전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착수하고 연내 이전이 지금 현재 뭐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동안 뭐 이를 위해서 또 해수부 직원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제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복으로서의 그 사명감에 의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도 하고 또 네. 이제 환영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부산시도 그동안 정규 여건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해양수도 선포를 부산시가 한 지 올해가 25주년입니다. 예. 18일이 바로 25주년이 딱 되는 날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로 해수부가 지금 이사를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이 국내 해운업계 매출액 10위권을 달리고 있는 H라인 해운, 또 SK 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셨어요? SK 해운이 이제 국내 규모 7위고요. H라인이 이제 10위인데 저희들도 이제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이제 바람직한 일이죠. 네. 이 두 회사는 뭐 이미 알려졌듯이 벌크선 중심입니다.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또 이제 철강 또 원자재 같은 것을 수송하는 것이 중심인데요. 지금 해운사들도 사실은 이제 부산에 집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수부가 오면서 해양 행정이 이제 집결이 되고 또 그다음에 회사 산업이 이제 같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네. 제대로 된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현재 두 회사가 SK 해운이 매출액이 한 2조 되고 또 이제 인원이 한 1,398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H라인이 매출액이 한 1조 3천억에 인원이 한 1,150명 정도 되는데요. 해운사로 봐서는 국내 기준으로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1위이고 세계 8위의 해운선사인 HMM이 이제 사실은 이전을 해야
이게 제대로 단추가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해운사들도 함께 이제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제가 이제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마중물 역할을 예, 예.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해수부 해양기업 부산 이전이 반갑고 좋은 일인 거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해수부의 그 이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해양 수도 건설을 위해서 해양 행정의 구심인 해수부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만 와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양 수도 또 해양 수도권, 동남권은 해양 수도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첫 단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첫 단추 하나만 꿰서는 이게 옷을 제대로 입은 게 아니니까요. 나머지 단추를 다 갖추어야 해양 수도라는 하나의 옷이 이제 제 모양을 갖추는 것이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해양 산업 또 이제 회사 사법, 회사법원 이야기하는 회사 사법 네. 그리고 이제 동남권 투자공사로 지금 이야기되는 해양 금융 이런 부분들이 서로 촘촘히 이제 연계가 되어야 하겠죠. 네. 또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이 또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 과제와 내용이 제대로 이제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양 행정력이 강화되고 또 산업이 집적이 되고 회사 부분이 설치가 되고 또 이제 동남권 투자공사 같은 해양 금융이 연계가 되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실행이 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이제 네. 해수부가 실질적으로 해양 정책 컨트롤 타워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줄곧 뭐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해수부가 이제 실제로 부산이라는 해양 수도 또 해양 현장에 이제 발을 붙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해수부는 예산이 1% 정도이고요. 또 해양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해양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해는 지금 업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해양 수도라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자체를 해양 강국으로 세계 5대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조선 특히 조선 지금 산자부에 가 있는 조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가 있는 국제물류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 조선과 같은 이런 산업 기능이 와야만이 해운 선사들이 온다든지 다른 해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해안 클러스터를 그래서 뭐 향후 장기적으로는 또 해양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이제 집중이 이제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네. 인원이 이제 1실장이 하나 추가가 되고 하면서 현재 3실 3국인 해수부의 조직이 좀 확대됩니다. 거기고 여기 북극항로추진본부에는 산자부나 외교부, 과학기부 등 다른 관계부처 직원들이 또 파견돼서 네. 실제 북극항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수부가 지금 하게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도 확대되고 또 이 업무도 확대되고 또 예산도 확대되는 이런 과정을 조속히 밟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 전에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공사, 산하공공기관, 해운 대기업 이전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1월 중순께 발표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네네. 로드맵이 제대로 이렇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이 전재수 장관이 이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이제 직을 내려놓겠다. 네. 뭐 결백을 밝히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방금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그 계획된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장관이 공백인데 네. 이런 우려를 뭐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두의 지금이 뭐 새 장관이 곧 임명되고 하면 또 청문회를 거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1월 중순에 여러 가지 발표하기라는 로드맵 같은 것들이 또 일정하게 연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뭐 현실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뭐 차관도 있고 기본 시스템이 있는 것이니까 네. 대통령실하고 총리실 같은 데가 직접 챙겨서 이 일정의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고 그걸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SK 해운이라든지 H라인 해운이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아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싶고요. 또 네. 해수부 이전도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낙관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이제 관건이 지금 HMM인데 네. 최근에 이 노조에서 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부산 해양수도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민간 기업들도 공공기관에 준하게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MM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주 여건 편의라든지 편익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네. 해서 빨리 이 이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동남권 투자공사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규모나 실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형식적 이전은 오히려 이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들이 또 감시도 할 것이고 또 협력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수부 이전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앞으로의 후속 조치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해사법원도 살짝 짚어보자면 엊그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이렇게 두 곳에 두더라도 항소심의 기능만큼은 부산에 전담하는 구조로 확립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네.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 주장을 11월 말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주장을 했고요. 해사법원은 아시다시피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년여간 부산 지역에서 법조계 또 해양 관련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재개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22대 국회인데 지난 20대, 21대 국회 연속해서 법안도 제출했는데 이제 무산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22대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법안이 통과되는 걸로 법사위에서 이제 심의가 중인데요. 예, 예. 원래는 사실 이제 부산만 단독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실이나 이런 조건 때문에 인천과 동시에 지금 법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일종의 이제 저희들이 타협하고 수용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해사법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남권 투자공사라든지 지금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해양수산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세트로 같이 진행이 되면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해사법원이 인천에만 쏠리지 않고 같이 설치가 되더라도 해운 대기업도 이전하고 또 앞으로 화주도 이전하고 산업클러스터 부산이 형성이 된다면 네. 사건 수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타협을 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기간에 또 상당한 기간은 수도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몰려 있고 또 법조 시장도 거기가 단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인천에 사건이 집중되고 큰 사건들 말입니다. 이게 뭐 사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모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심, 항소심은 그렇다면 우선 부산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네. 해사법원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때 필요하면 인천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요지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 심의가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아서 유감스러운데요. 박영준 시장이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하고요. 좀 더 이제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게 부산시에서 일회용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좀 주장하고 행동을 해야 하려고 봅니다. 예. 예. 자,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끝으로 네.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네, 해사법원도 이 기존 그 법원 청사를 이용하면 조기에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영어로 해야 되고 모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뭐 법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한 2, 3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2030년에는 늦어도 네.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전세 장관이 오늘 갑자기 사퇴함으로써 우리 부산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럴수록 우리 부산 시민들이 더 함께 지금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을 또 좀 싣고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하도록 또 촉구도 하고 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배가 띄어졌기 때문에 배가 잘 네.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자갈차심을 비롯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예. 또 상당히 더 많은 또 관심과 또 힘을 또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아침 자갈차짐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